융프라우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봉우리 중 하나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융프라우 정상의 휴게소에서 한국의 신라면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인은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알프스 산맥을 촬영한 사진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구름에 감싸인 설산의 신비한 이미지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융프라우는 그런 알프스 산맥의 수많은 봉우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해발 4,158m 높이의 융프라우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거대한 설원이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산 전체가 은빛으로 빛나는 모습은 현실이 아니라 천상의 광경인 것처럼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융프라우 정상의 휴게소에서 신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설산을 바라보면서 뜨끈한 라면 국물로 몸을 녹이는 게 가능하다니 누구나 솔깃할 것 같은데요. 다만 가격은 억소리가 날 만큼 비싼 편입니다. 작은 컵라면과 젓가락, 뜨거운 물을 함께 제공하는데 한국 돈으로 14,000원 정도라고 하네요. 평범한 매점이 아니라 높은 산 정상에 있는 곳이고 스위스의 물가도 원래 비싼 편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은 라면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융프라우 철도 한국 총판인 동신항운을 통해서 VIP 패스를 구매하는 것인데요. 이 VIP 패스에는 1회에 한해서 라면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프라우를 찾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혜택을 알고 있어서 라면을 먹는 게 필수 코스처럼 되었다고 하는데요. 관광이 아니라 라면 먹으려고 융프라우에 간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인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건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신항운은 외환위기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융프라우 철도 측에 티켓 가격을 할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신라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요청했는데요. 당시 융프라우 철도의 마케팅 담당이던 우르스 캐슬러는 160 스위스 프랑이던 티켓 가격을 한국인에게만 100 스위스 프랑으로 할인해주고 라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인이 융프라우를 찾으면 설산을 바라보며 라면을 먹는 전통이 생겨났죠. 우르스 캐슬러는 한국을 수십 차례나 방문한 한국통이기도 한데요. 그는 이후 영전하여 융프라우 철도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인에게만 티켓 할인과 라면 제공이라는 서비스를 해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케팅의 관계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기본이다. 신뢰는 그렇게 쌓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국은 내 두 번째 집이다. 한국을 통해 많은 걸 배웠다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캐슬러 사장의 용단 덕분에 한국인들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융프라우 철도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었으니까 서로 윈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과 스위스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류는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최근 현지에서는 한국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2년 스위스 언론은 자국의 작은 마을 이젤트발트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젤트발트는 그 작품에서 현빈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명장면의 배경이 된 마을입니다. 인구 400명의 작은 호숫가 마을인 이젤트발트는 드라마를 보고 찾아온 관광객들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특히 현빈의 피아노가 놓인 호숫가 부두는 관광객들이 꼭 들러서 사진을 찍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바람에 교통정체 등의 혼잡이 빚어져 현지에서는 다소 불평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현지의 관광업계는 한류로 인한 특수를 매우 즐거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스위스 현지인들에게도 한류는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스위스에서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의 히트작이었고 기생충은 현지 영화관을 점령하기도 했는데요. BTS, 블랙핑크 등의 아이돌 그룹은 스위스 젊은이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교민들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젊은이들이 간단한 한국말을 구사하기도 하고 시내 번화가에서는 K-팝을 자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민들은 스위스 사람들이 색다른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무척 놀랍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실 스위스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완고한 성향으로 유명합니다. 새로운 문화나 경향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나름대로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립된 환경에서 사람들은 내부의 질서를 중시하고 변화보다는 안정과 지속을 우선시하게 되었죠. 그리고 외부의 영향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스위스는 인구가 900만 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고 그나마도 26개의 주에 흩어져 있습니다. 또한 각 주마다 제도나 언어, 풍속 등이 많이 다르죠. 이러한 환경에서 스위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속한 지역 공동체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외부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나 문화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건 유럽에서도 유명해서 이런 농담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스위스 사람들도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단 예약해야 한다. 국민성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 대한 시선도 오랫동안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건 기본이고 일본이나 중국의 속국 정도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아는 사람들도 남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북한에 대해서만 조금 아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복을 코리안 기모노라고 불러서 교민들이 뒷목을 잡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일본 아니면 중국이고 한국은 오래전에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대한류의 시대입니다. 변화에 다소 굼뜬 편인 스위스 사람들도 한류 열풍을 맞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OTT를 통해 한국 콘텐츠를 접한 스위스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찾고 있죠. 지난 2021년 처음 개최된 한류 커몬 스위스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류 페스티벌인데요. 현지의 한류 팬들 수천 명이 참가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대학인 제네바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처음 개설되어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죠. 2021년에는 취리 대학에서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1980년대 이후 스위스에서 맥이 끊겼던 한국학 연구가 부활할 조짐이라며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교민들도 최근 스위스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증언하는데요. 처음에는 K-팝이나 K-무비 등의 콘텐츠 자체에만 관심을 보이던 스위스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음식이나 문화 등 한국 자체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한류는 10대들이 즐기는 독특한 문화 정도로 여기던 어른들도 달라져서 한국 문화에 호감을 표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밝히면 반가워하면서 한국말로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몰라도 스위스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하죠. 다양한 한류 행사를 개최하는 스위스 한류 코리아 협회의 윤신화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BTS 중심의 팬덤 문화가 대세였는데 지금은 한국어, 한국 음식, 역사에도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직접 한국에 가는 이들도 늘고 있다. 스위스에서 한류는 이제 일시적인 팬덤 현상이 아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융프라우에서 공짜로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스위스에서 부는 한류 열풍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라면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사소한 계기로 두 나라가 더욱더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